시작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전북대학교를 치면요. 소환 신청? 이게 아닌데. 전북대학교 통계학과를 칩니다. 교수라는 탭이 있는데요. 클릭을 합니다. 이 드래그 거의 끝까지 내리면 이쪽에 있다. 뒤에서 세 번째 제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홈페이지를 클릭합니다. 쭉 내리면 렉처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위에서 세 번째 데이터 시각화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강의 노트를 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들어와요. 지금까지 못 따라오셨으면 이거를 그냥 치시면 됩니다. 안 보이겠구나. 잠깐만. 요거를 치고 들어오세요. 네, 다 들어오신 분은 이제 요런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이 보일 건데 여기에 1주차하고 대시 1이라고 되어 있고 드래프트라고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 강의 노트를 미리 올려놓았습니다. 이 강의 노트를 클릭하시고 요러한 화면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수업할 내용입니다. 이거를 이제 실습하는 방법은 만약에 이제 파이썬을 해본 적이 있다 라고 하시면은 해본 적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해본 적이 있으면은 뭐 어떻게 이제 하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알고 있을 테고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에 콜앱이라고 되어 있는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요거를 클릭하셔 가지고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좁아서 불편하네. 그러면 이제 노트북이 이렇게 보일 텐데 만약에 이제 이 화면이 안 보이면은 여기에 로그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구글 아이디에 로그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아이디를 찾아가지고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일단 이 상황까지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오른쪽 위에 커넥트라는 게 있을 겁니다. 요거를 클릭하고 기다리면은 뭔가 이제 할당되고 있다 라는 뜻으로 가상의 컴퓨터가 할당이 됩니다. 여기서 기다리시고요. 저는 이게 설정 언어가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뭐 초기화 중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메뉴가 다를 수는 있어요. 정상적으로 할당이 되면 이런 식으로 뭐 램이 얼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진짜 이제 파이썬 환경으로 잘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이 B를 누르시고 1 더하기 1 뭐 이런 거를 이제 해가지고 Shift 엔터를 누르면은 실행이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눌러두시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잘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실습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주피터를 쓰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에서 오른쪽에 보면 아더 포맷이라고 있고 주피터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노트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운받아 가지고 나는 이거 열어서 이제 이미 쓰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요렇게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나는 이제 파이썬 켜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미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파이썬을 하고 있으신 분은 이제 본인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냥 이 수업에서 파이썬을 처음 켜본다 하시는 분은 콜앱을 들어가셔. 그러니까 방금 했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일단 남겨두고, 여기 있는 그 강의 노트에 따라가지고 제가 이제 계속 수업을 할 건데, 일단은 구글에 로그인이 안 되어 있고 이런 학생들은 지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갖고, 제가 그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고, 간단하게 수업 진행 방식이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글 가입이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뭐 가입은 되어 있는데 비밀번호를 모르는 학생들은 지금 제가 요거를 이제 설명할 때까지 그거를 다 따라오시고, 여기 콜에까지 열어두셔야 됩니다. 수업 방식은 이게 그 전북대학교하고 충남대학교 지금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 수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줌으로 동시 송출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영상 녹화를 하고 있는데, 영상 녹화분도 나중에 수업이 끝나면 올려가지고,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대 학생들은 대면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줌으로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영상 녹화본을 이제 올라온 거를 보고 그때 나중에 수업을 들으실 수 있고요. 전북대 학생은 그러니까 세 가지 옵션이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 대면으로 계속 듣거나 아니면 집에서 줌으로 실시간으로 듣거나 아니면 영상 올라온 거를 보고 듣거나 어떠한 방식으로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학점은 그 여기 이제 그룹이 많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전북대학교 통계학과 기준으로 파이썬 입문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건데 어떠한 이유로 이제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남대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없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커리큘럼이 약간 달라가지고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학점을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북대는 전북대 학생끼리, 충남대는 충남대 학생끼리 이제 학점을 매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좀 이제 그 학점이 약간 좀 유동성 있게 매겨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평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절대평가라고 해서 그 일반적인 절대평가 느낌이 아니고 상대평가인데 뭔가 비율이 좀 조금 조정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은 시험 방식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제 수업 들을 때 어떤 거에 집중해서 들어야 할지 좀 알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에 기출 문제가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2021년, 2022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이제 다 올렸고, 제가 찾아보니까, 2021년 기말고사는 1, 2번 정도만 이제 풀이가 있고, 나머지는 풀이가 없는데, 보니까 이제 나머지는 문제가 쉬워가지고 풀이를 안 올린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나머지는 다 이제 풀이까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이제 공부하고 싶으시면 참고하셔서 보면 되고, 시험 방식은, 일단은 전북대 이게 좀 옵션이 있는데 충남대부터 설명하면은 충남대는 무조건 비대면으로 봐야 되겠죠. 줌으로 응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코로나 때 우리 다 비대면 했잖아요. 거의 이제 그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응시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전북대는 대면으로 할 수도 있고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전북대가 비대면으로 하면 모든 학생들이 다 이제 비대면으로 보겠죠. 가급적이면 대면으로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비대면으로 보면 이제 줌으로 보는 게 그 일부 학생들한테 되게 힘들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 전에 수업이 있고 이 다음에 수업이 또 다음에는 없겠구나. 수업이 있으면은 막 그 수업이 끝나고 급하게 와서 뭐를 좀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서 차라리 대면으로 보는 게 아마 편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그 전북대 기준, 충남대는 들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60명인데 아마 빠질 것 같아요. 오늘이 이제 지나면은 수강 정정 기간에 좀 학생들이 빠질 것 같긴 한데, 혹시나 이제 그 못 들어와서 또 넣어달라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학생이 들어오면은 60명이 초과가 됩니다. 60명이 초과될 경우에는 시험을 이 강의실에서는 볼 수가 없겠죠. 여기는 60명이 맥스니까. 그럴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60명이 안 되면은 여기서 다 같이 대면으로 보고 내가 그날 이제 너무 아프다, 코로나 확진됐다, 뭐 이런 경우에는 저한테 미리 말씀하시고 비대면으로 보면 됩니다. 요거보다 이제 중요한 게
그 오픈북이고요. 저는 항상 오픈북이고 챗GPT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뭔가를 이제 할 때 코드를 막 외워갖고 손으로 이제 쓰거나 그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 챗GPT가 가능하다는 거를 그 되게 이제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저번 학기에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를 잘 쓰는 사람이랑 못 쓰는 사람이랑 차이가 좀 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험 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고 당연히 이제 오픈북이고 구글 검색도 허용이 됩니다. 요즘 이제 GPT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챗GPT가 지금 이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헛소리가 아니고 좀 이제 부적절한 답변을 할 경우도 있어요. 그래갖고 시키는 대로 해서 코드로 돌렸는데 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써보면서 그거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멍하게 했다가 시험 때 그냥 GPT 처음 써보면은 당연히 그동안 GPT를 활용하면서 공부를 했던 학생들에 대비 되게 불리하기 때문에 미리 이제 써보시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GPT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야에 따라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단 그 이런 컴퓨터 과목에서는 사용을 할 줄 알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 이제 배제하고 할 수도 있는데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GPT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이 그 뭔가 이제 내가 이제 GPT가 할 수 없는 거를 찾아가지고 내가 이제 GPT가 이제 풀 수 없는 문제를 저도 그렇고 저도 이제 막 그런 문제를 내려고 노력하기보다 그냥 GPT가 이제 불완전한 거는 우리도 알고 있고 대신에 이 불완전한 GPT를 어떻게 좀 잘 달래가면서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이거 뭐 이런 단순한 질문도 틀리네 얘는 이제 뭐 안 되네 약간 이렇게 해서 배제를 하면은 나중에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발전하는 속도를 아무튼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출석. 그러니까 수업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제가 말해갖고 아마 출석 체크를 어떻게 할까 이제 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제가 이제 흔히 쓰는 방법인데 과제를 출석으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이 끝나도 과제가 있고 과제는 보통 이제 수업을 들었으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업을 안 들었으면은 그 뭐 안 듣고도 이제 과제를 낼 수 있긴 한데 뭐 되게 이제 잘하면 낼 수 있긴 한데 일단 수업을 들으면은 과제를 못 풀 수 없는 수준으로 낼 거예요. 정말 쉬운 수준으로 낼 겁니다. 그래서 과제를 매 시간마다 낼 거고 그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15주 차니까 뭐 30번의 이제 과제가 있을 거잖아요. 물론 이제 중간 기말은 과제가 안 나가겠지만 뭐 그런 거 이제 빼고 그러면은 그 과제를 늦게 낼 수도 있죠. 그냥 늦게 내면은 지각으로 이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과제를 3번 늦게 내면은 그 한 번 안 낸 걸로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제가 과제를 30개 냈다고 했을 때 30개를 다 지연 제출을 하면은 그러니까 늦게 제출을 하면은 그 중에서 이제 10개는 안 낸 셈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제 플러스 출석 점수가 아마 30점일 텐데 그 경우에는 이제 10점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29번에 잘 냈고 29번은 잘 냈고 한 번은 그냥 약간 미제출했습니다. 이러면 그냥 29번이죠. 29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0번 다 이제 제 시간에 내면 당연히 30점이고 30번을 다 이제 지연으로 내면은 이거는 20점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28번은 제때 내고 2번은 지연으로 냈다. 이거는 안 내. 이렇게 되면은 3번 지연되면 1점씩 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3번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안 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30점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그 뭐 효율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효율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다음이 뭐지? 25번 하고 5번 지연하면 1점만 까이겠죠? 그렇죠? 6번 지원하는 순간 2점이 까이고, 그럼 이제 이거는 29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그 전에 파이썬 프로그램을 들어야 돼요. 원래는 이제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도 일단 되게끔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그 순서대로 파이썬을 듣고 시각화를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이제 추천드려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 때문에 내가 복수 전공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이제 늦게 결정했다든가 이제 뭐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그 다 순서대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파이썬 없이 이거를 처음 듣는다 그러면은 좀 이제 힘들겠지만 따라는 갈 수 있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복습용으로 이제 올리는 것이고 질문을 하는 방법을 소개하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데 카카오톡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하기를 클릭하시면은 아마 이제 PC 카카오톡이다 뭐 이런 거로 로그인이 될 텐데 여기 로그인하면은 저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카카오톡 아이디 쓰고 로그인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메일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얘하고 반응 속도가 거의 비등비등해요. 제가 이메일을 좀 자주 보는 편이라서. 그다음에 카카오톡이 이게 제 개인 카카오톡이 아니고 카카오톡 채널이라 가지고 가끔씩 이제 알람이 좀 늦게 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반응 속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냥 뭐 특별한 약속 없이 찾아오셔도 됩니다. 찾아오셔갖고 질문을 해도 되는데 제가 없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냥 갑자기 이렇게 오면은. 그래서 만약에 꼭 나는 물어서 질문을 하고 싶다, 대면으로 질문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메일을 먼저 주고 약속을 잡으시고 그냥 지나가면서 이제 들려서 운 좋게 이제 제가 있으면 답변을 받는 거고 없으면 또 다음에 들려갖고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직접 방문하기 좀 어려운 학생들이 이제 줌으로 질문을 하셔도 되는데 당연히 이제 줌은 제가 뭐 시간을 그 정해놓고 맨날 이렇게 켜놓고 있지는 않고 내 줌으로 질문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내 컴퓨터에서 뭐가 자꾸 안 된다. 똑같이 쳤는데 무슨 패키지가 설치가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제가 줌으로 보는 게 또 효과적이거든요. 아니면 컴퓨터를 직접 들고 오거나. 그럴 경우엔 저하고 약속을 잡고 줌으로 질문하시면 되고 LMS 쪽지로 질문을 해도 제가 답변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제일 반응이 느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아 맞다 LMS 쪽지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쪽지를 확인할 때만 이제 그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좀 굉장히 제가 이거는 보기 싫어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막 지나가다가 이렇게 알람이 떠서 이게 보이는데 요거는 제가 좀 그 LMS는 의식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반응이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제 가장 빠르게 답변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 요거는 이제 빠른 답변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이제 어떤 경우에 효율적인 답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수강 방법은 말했듯이 이제 영상을 시청하거나 그 전북대학생 기준 대면으로 하거나 그 다음에 그 줌으로 듣거나 영상 시청 그 다음에 충남대 학생들은 실시간 줌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그 올라온 영상을 보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벌써 힘드네. 잠깐 영상을 좀 잘랐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